집단 정신 치료라는 분야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은요, 처음엔 정말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마치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좀 엉뚱한 농담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본질을 딱 짚어주는 얘기거든요. 어느 박물관에 히틀러의 해골이 전시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옆에 더 작은 해골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관람객이 가이드한테 물었죠. 아니, 저 큰 건 히틀러 해골인 거 알겠는데 옆에 이 작은 건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답니다. 아, 저거요? 저건 히틀러 어릴 때 해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농담이 뭘 말하려는 건지는 분명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살아있는 대화 같은 거죠. 역사학자 베커가 한 말이 딱 이겁니다.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현재라는 렌즈, 이 안경을 통해서만 과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새롭게 쓰이는 거고요. 여기서 역사학자 칸은 한술 더 뜹니다. 이 대화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해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문이 열린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단정신 치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는 이유가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난 시간여행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잠깐 짚어보고요. 이 분야를 처음 개척했던 선구자들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웠던 갈등과 성장의 시대를 거쳐서 안정과 통합을 이루기까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건 집단 정신치료예요. 이게 집단치료라는 더 큰 개념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집단치료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운동 같은 거라면요. 그러니까 뭐 상담이든 사회사업이든 다 포함하는 거죠. 반면에 집단정신치료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전문가가 집도하는 수술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인 거죠. 네, 이제 개념 정리는 됐고요. 그럼 진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혁명의 씨앗이 막 부러지기 시작하던 때로 가보겠습니다. 집단정신치료의 전체 역사를 보면요. 딱 3막짜리 연극 같아요. 1막은 2차 세계대전 이전, 조용히 싹을 틔우던 형성기. 그리고 2막은 전쟁이 끝나고 폭풍처럼 몰아친 갈등과 성장의 시대. 마지막 3막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숙한 안정과 통합의 시대입니다. 이 1막, 형성기는요. 정말 사방에서 천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의자였던 조셉 프렛이 결핵 환자들을 모아서 교육 집단이란 걸 처음 만들었고요. 트리겐트 버로우는 집단 분석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썼죠. 이분은 진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기법을 치료에 도입한 J.L. 모레노, 또 엔지니어 출신인데 독학으로 분석가가 된 S.R. 슬레브슨, 이분은 아예 집단 정신치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정말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이 새로운 땅에 자기만의 깃발을 꽂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움직임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바로 목사였던 코디마 씨가 남긴 이 말입니다. 인간은 군중에 의해 파괴되지만 군중에 의해 치유된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역설. 이게 바로 집단치료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판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쿠르트 레빈. 이 사람이 장이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대단했어요. 뭐냐면 집단은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 어떤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하나의 자기장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개인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속한 장 전체를 봐야 한다는 아주 획기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2막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집단 치료는 마치 폭풍 같은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몸집은 갑자기 확 커졌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고 방황하던 시기였죠. 이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큰 기폭제는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진 병사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군의 관수는 턱없이 부족했죠. 1대1 치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단으로 모아서 치료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 겁니다. 필요가 발명을 낳은 거죠. 그리고 이 격동의 시기, 그 한가운데에는 두 거인의 불꽃 튀는 라이벌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등장했던 모레노와 슬레브센. 이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이 정말 대단해서요. 1942년 똑같은 해에 서로 다른 학교를 딱 만들어버립니다. 내 방식이 맞아! 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이 두 사람의 싸움 말고도 사회 전체를 뒤흔든 세 개의 큰 물결이 이 분야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첫째는 영국에서 있었던 노스필드 실험이에요. 군인들을 치료하면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봐야 한다는 관점이 나왔죠. 둘째는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덕분에 동네마다 상담센터가 생기면서 집단치료사 수요가 폭발했고요. 마지막으로 60년대 히피 문화와 함께 등장한 참만남 집단운동. 이건 환자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까지 집단이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흐름이 섞이다 보니까 결국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는 도대체 뭘 봐야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크게 세 개의 학파로 나뉘었습니다. 슬레브슨처럼 집단 안에 있는 개인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학파, 비온처럼 집단이라는 숲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집단 전체 학파, 그리고 얄롬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는 상호작용 학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했던 거죠. 그토록 뜨겁고 치열했던 사춘기가 지나고 드디어 집단 치료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안정과 통합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맞냐로 싸우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된 전문 분야로 만들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 기준도 만들고요. 환자를 위한 치료 집단과 일반인을 위한 참만남 집단은 다르다고 선을 딱 그었죠. 또 어느 한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파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막무가내로 부딪히던 운동에서 체계를 갖춘 전문 분야로 멋지게 자리 잡은 거죠. 자, 이렇게 긴 여정을 돌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치유라는 걸 생각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치료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치 고고학자처럼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성격 전체를 뜯어고치려고 했다면 지금은 좀 달라요. 과거의 그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이 현재 살아있는 과거에 집중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역사가 대화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프렛이 던진 작은 아이디어를 레빈이 키우고 모레노와 슬레브슨이 그걸 두고 불같이 싸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모든 걸 끌어안고 통합해 나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멈춰있지 않은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인 거죠. 이 한 편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보고 나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바로 지금, 우리는 이 집단의 힘을 어떻게 다시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입니다.